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도 민주당 내 리더십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강하게 뭉치고 있다.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장윤주 부위원장님 좀 전에 나왔던 이 당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의 SNS 한 번 더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로마 고서의 문장 인용해서 이 대표를 뭐 신의 사제, 신의 조홍이라고 좀 비유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어제 오늘 좀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뜻으로 저희가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과하다라는 또 비판도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해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일단 명상록의 글귀를 이제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고는 있고 물론 이제 네. 이재명 대표의 사진도 같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사진이 있으니까 연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시기가 또 유죄 선고 또 중한 선고가 나오고 나서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중한형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 당도 많은 충격을 받은 거 분명하고요. 특히 당원들 지지자분들께서는 뭐 충격을 넘어서 뭐 분노를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이해식 의원님이 당대표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위치에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 내부에서 그런 또 혼란적인 모습들 또 충격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고 또 추스려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또 감정이 격앙되고 또 충격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글귀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나오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 정도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과도하다.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사실은 당원들이나 뭐 당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도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신의 사제, 신의 조홍 표현에 앞서서 민주당 친명계에서는요 한때 이재명 대표를 뭐 아버지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 듣고서 어떤 얘기 있었는지 듣고서 한번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차은우보다 이재명, 보신 대로 이재명은 손흥민, 아버지 이재명 많은 표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건 좀 애교고 이번에 신의 비유한 거는 이재명 대표 성인 만들기 아니냐 이런 좀 뭐 해석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훈 대변인님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 보시는지 궁금한데 단순히 이제 지지층을 위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내년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을 한다면 일각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포스트 이재명을 뭐 선택하기 위한 뭐 일종의 지명을 받기 위한 것이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요. 계속 저런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과는 현저히 동떨어져 있는 표현들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고립되는 길로 간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이해식 의원의 말, 그 SNS 게시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과도한 정도를 넘어서요. 거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떻게 전 국민 앞에서 방송에 나와서 또 전 국민에게 중계되는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한자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한마디로 하면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전 국민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고귀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신격화하는 발언들을 해온 것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재명 대표와 이제는 결별해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함께 공도 동망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이 상황 한순간 한순간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이때 네. 이게 이런 발언들이 엄호 발언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충성 경쟁으로 봐야 되냐, 저희가 뭐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만 많은 해석이 오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그런 엄한 중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당내에서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을 이끌어낸 대표였고 그 이후로도 리더십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당내를 또 강한 리더십으로 지금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당원들이나 그리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은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분노하신 또 지지자들이나 또 충격받으신 당원들에 대해서 이런 혼란들을 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과도한 발언들이 나오면 오히려 또 부작용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하는 또 시각도 분명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지금 당 내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만한 우려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당으로서도 이런 또 정치적인 발언과 못지않게 또 항소심은 또 법리로 차분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차분함들 또 냉정함들 잘 찾아가고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해야 될 역할도 제대로 잘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친명계 의원들이 이런 움직임을 최근에 어제 오늘 계속 보였다고 하면은 비명계의 움직임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많은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뭐 많습니다. 삼총 삼김이라고 해서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삼김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물밑 움직임을 보인다. 뭐 움직임이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움직임에 이제 민주당 출신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 특보단장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뭐 지금 말씀하신 상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예. 그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명계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신친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갈 그거 수도 하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있을까요? 그럼 그 뭐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대선 후보도 그 사람들 중에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용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비명계 앞서 언급했던 그 삼총 상김은 아니고 친명 중에 뭐 신친명이라고 하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송영원 대변인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갈 때 네. 무려 7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죠. 어느 한 분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삼김 뭐 삼총이라고 거론되는 분들 네. 지금처럼 해서는 역시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파고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요 정치인들이 자꾸 눈치 보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것 이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야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한 6개월 지나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주당은 거짓을 옹호하는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 나와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치를 선명하게 드는 정치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김이니 삼총이니 하는 분들 중에 누구도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퇴장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해방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 중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민심으로부터는 고립되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새로운 사람을 옹립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인사는 장현주 부위원장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단 그런 움직임이 없을 거다. 비명계든 뭐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되는데 뭐 2심 혹은 최종심 결과 나와서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실제 이 비명계랄지 어떤 친명계의 어떤 뭐랄까요? 뭐 주도권 다툼이랄지 이런 게 좀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가정입니다만. 그렇죠. 일단 뭐 가정적 상황일 뿐이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1심 선고가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무죄 추정도 되고 항소심에 가서 민주당으로서는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당분간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균열이 나거나 또는 뭐 소위 이제 비명계의 움직임이 뭐 본격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뭐 조응천 전 의원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뭐 다음 주자가 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지만
하지만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니시기 때문에 민주당 분위기를 제대로 아시기는 좀 한계는 있다라고 보여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결속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분열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비할 시간도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대비의 움직임보다는 사실 1심 선고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 나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는 별도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논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도 사라진 위험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말고 또 야당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또 전선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지금 뭐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고 아마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